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신현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죠. 오늘은 근로자의 날을 맞이해 근로자의 권리와 부당해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전 세계에서 근로자의 권리와 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의미를 지닌 날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근로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부당해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해 여러 가지 권리를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 권리는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시작해서 근로시간, 임금, 휴가, 해고 보호까지 다양한 분야를 포함합니다. 특히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 근로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로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게 근로계약서 작성입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계약서 작성이 중요한데요. 근로계약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를 통해 일하는 시간, 급여, 근로조건 등 각종 중요사항을 확정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이름과 주소, 사용자의 상호명 같은 기본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근로자의 업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임금에 대한 부분이겠는데요. 급여의 금액, 지급 방법, 지급일자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과 지급 시기도 명시해야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근로시간과 휴식시간, 휴가와 연차 사용 방법 등을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에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나중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할 가능성을 갖게 되므로 반드시 정확한 내용으로 작성해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거나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니만큼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금 체불 시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하거나 관할 고용노동청을 직접 방문하여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에는 근로감독관의 조사가 시작됩니다.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시정 지시가 내려지고 사업자가 미이행 시 형사입건 후 수사가 착수됩니다. 그리고 민사 절차에 의한 해결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고요.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부당해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당해고란 말 그대로 사용자가 법적 근거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의 출산이나 질병 같은 개인적인 사유로 해고하는 경우나 근로자가 제기한 고발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죠. 부당해고가 있던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면 구제 명령 혹은 기각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각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려면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재심 신청도 기각이 되었다면 이제는 행정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보통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수월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당해고 방지를 위해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고 근로계약서를 잘 보관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과 근로내용을 잘 기록하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자신의 근로시간과 근로내용, 회의록 등을 기록해두면 해고나 임금 미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 근로자 보호 역시 보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자의 사용증명서 발급 의무와 취업방해 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근로시간, 지위와 임금 등에 대해서 증명을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하거나 통신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들의 권리와 복지를 되새기는 날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는 대립하는 관계가 아닐 것입니다. 상호 존중과 타협을 통해 상생하는 관계입니다. 나무 한 그루가 잘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는 뿌리만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줄기와 가지, 나뭇잎이 필요한 것처럼 사용자와 근로자는 바로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주는 관계인 것입니다. 상호 존중하는 노사 문화가 잘 정착되기를 바라며 관련 제도와 절차들이 잘 정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여 모든 근로자들의 노동의 가치가 더욱 존중받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약속의 조신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